첫 회의, 박정희 공 언급에 야 발끈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이 메머드급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이 대선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당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당면한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보니까 이 당 주재 첫 회의의 첫 일성이 재난지원금입니다. 네, 이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 비판에도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오늘 첫 선대위 자리 이 후보뿐 아니라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12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이 부동산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도 면책특권 제안을 검토하고 언론의 가짜뉴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야당의 대장동 공세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 기억에 어제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했다라고 기억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정부 입장 혹시 나왔을까요? 네, 이 후보는 국가 부채와는 관련이 없다. 국가 가계 상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이 정부에서 특히 김부겸 총리는 여력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일종의 볼멘 소리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글쎄, 뭐 후보께서 뭐 정치적 공약을 하신 건데 제가 너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장 뭐 재정은 여력이 없죠. 뭐 왜냐하면 금년 예산은 이제 한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예. 거긴 더 이상 여력이 없고 예. 내년 예산은 지금 아직 국회 뭐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예. 그중에서 이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한 25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네, 예산 집행 2달밖에 안 남았다. 게다가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 돕기도 벅차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면서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의식한 건지 네. 원래 재정당국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홍 부총리를 감싸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양쪽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앞으로 당정한 좀 치열한 기싸움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오늘 첫 회의 있기 전에 이 어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메머드급의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어제 선대위 어땠나요? 네, 이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을 포함해서 모두 370명 넘게 운집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동 선대위원장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이니까 정말 역대급이다, 뭐 메머드급이다 벌써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어제 출범식 모습 잠깐 보고 오실게요.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면서 무려 7번을 언급을 했고요. 오, 네. 부동산 대개혁을 외쳤는데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후보의 의상입니다. 이 영상 속 넥타이 좀 낯이 익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최종 후보 선출 뒤에 문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선물한 바로 그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를 맨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쁜 넥타이지 않냐, 선물 받았으니까 한다라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 문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정책만 언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사실 박 전 대통령 얘기 주로 저희가 야당 부분 다룰 때 언급한 걸 많이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의외죠. 이재명 후보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실게요.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네, 어제는 경부고속도로로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일종의 공치사를 했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박 전 대통령을 대체로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대전 강연회에서도 이 후보가 말한 게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공과의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사람이다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일제가 한국을 침략해 철도를 깔았으면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번 박 전 대통령 언급은 이 후보가 중도 보수까지 지지를 확장해보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을 땐 이 야당에서도 또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차베스같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선거철이 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한다.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차베스가 누군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항상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때 경기도 차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논란이 됐었죠. 네,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하다가 결국 경제를 망가뜨렸던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그 비율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여당은 관련해서 경제 민생의 좌파 우파 또 박정희, 김대중 정책이 어디냐고 비판을 했고 또 난장판된 야당 경선에나 신경 쓰고 우리에게는 관심을 꺼달라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선대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선대위 출범의 주인공은 단연 뭐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좀 다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좀 주목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이호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이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뒤끝 있는 그 말을 연설을 했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어제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국민들의 마음과 달리 여야 정당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마치 국민 눈에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오늘 첫 선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겸손해야 된다는 이 전 대표의 말에 공감이 많이 갔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이 쓴소리도 좀 첨언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 어쨌거나 선대위가 좀 출범을 하고 민주당은 이 안정적인 기조로 이 대선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원팀 안 될 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누구죠? 네, 바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네. 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원팀 과연 진정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경선 과정에서 거친 설전들이 오가면서 이미 골물대로 골문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죠. 이 때문에 이번에 이낙연 캠프 측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에 대거 포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양은 갖췄지만 과연 정말 화합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서른 의원의 발언과 함께 이와 관련한 해석들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를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서른 의원까지 들어갔던데 예. 서른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이재명 후보 구속될 거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그래 맡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원팀 또 용광로 뭐 이러니까 지금 예. 이름은 올리셨는데. 네, 원팀이다, 용광로다 이러니까 이름을 올리셨던데 마음을 바꿔서 올렸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은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 일단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일각에서는 선대위 출범의 비협조적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합류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서른 의원의 마음속을 뭐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3자의 취재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요일 밤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캠프 분들 몇몇이 모이셔서 술 한잔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네. 네, 뭐 아주 격의 없게 예.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감 없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바로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른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월요일에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풀 건 다 풀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 있었던 거북스러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사과하는 건 사과하고 잘 얘기했다, 모두 다 털어냈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네, 일단 제3자인 홍영표 의원은 다 이 술 한잔하면서 털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제 선대위에서 이낙연 전 대표 말고 또 시선이 집중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김혜경 씨인 건데요. 유호정 기자, 이 당 공식 행사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규모 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출범식 내내 이 후보 옆자리를 지켰고요. 기념 촬영 전에는 이 후보의 이런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등의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유권 대권주자의 아내로서 상당히 지원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네. 지난 7월에는 김경수
광역수지사의 장인상에 이재명 맞아요. 후보 기억이 대신 납니다. 조문을 가기도 했고요. 지난달에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신에 이 통도사 회양식에 방문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가 백제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 비공개로 호남을 찾는 등 수차례 호남을 찾았었거든요. 이 호남 지역의 텃밭 기반이 약한 이 후보의 보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앞으로 이 김혜경 씨의 모습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종호 교수님, 네.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건 선대위가 출범을 했다는 거, 이 이재명 후보가 뭐 다치를 올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순항을 하려면 이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 가장 우선순위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는 말 그대로 원팀 정신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구현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범식을 보니까요. 이미 뭐 절반 이상은 순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명락대전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경선 이후에도 후유증에 상당히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컨벤션 효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 3%포인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우려사항들을 다 불식시키는 그런 출범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9명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경선 주자도 전원 참여를 해가지고 뭐 4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출범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선 주자들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정세균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 라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용진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원팀을 넘어서 빅팀으로 빅팀을 넘어서 이기는 윈팀으로를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뭐 홍영표 또 그리고 서른 의원들도 다 이 메머드 선대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도 결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도 선택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대1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7%에서 10%포인트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30%대의 박스권을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오를 것이고 민주당 후보도 오를 것이어서요. 이렇게 양 후보가 지지율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에서 이 가장 지금 최우선으로 신경 쓸 거는 원팀 정신의 구현이고 어쨌거나 이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구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죠.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대장동은 내 치적이다, 내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대장동 이슈랑 관련해서 구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화천대유의 대주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시장 지침대로 얘기를 했었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 지침을 따랐을 뿐이지 만약에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김만배 측도 우리도 배임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보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구속심사에 참석을 한 김만배 측도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자신들은 그 지침과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네. 당시 시장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특별히 어떤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해보면 이 김만배 씨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건 왜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김만배 씨 말고도 이 대장동 킴의 뭐 남욱, 이 정민용 씨도 잠시 뒤에 이 3시, 4시에 이 영장실질심사,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또 좀 상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